자신 있게 끄덕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 (56쪽을) 보면 그 연력학이 나올 거예요. 연력학이 나올 건데 앞에 걸 다 몰라도 됩니다. 앞에 거 다 몰라도 푸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앞에 거 몰라도 푸는데 별 지장이 없으니까 너무 긴장을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쉬었다고 어려울까봐 긴장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크게 무리가 없다. 기말까지 또 시간이 있죠. 그래서 아마 종강을 하고 나면 아마 기말 대비가 들어갈 겁니다. 따로 기말 전에 한 2주 요 전에 종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말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방학 때 뭐 물리를 좀 더 듣든 아니면 화학을 듣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봅시다. 뭐 기용 어차피 시험 본 거 성적 갖고 뭐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뭐 지난 거니까. 자, 연력학 봅니다. 연력학을 볼 건데 일단 역학 중에 하나예요. 역학이 이제 앞에서 배운 뭐 역학적 에너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연력학도 어차피 에너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열이라는 에너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역학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생으로서 대학을 가면 무조건 배우게 됩니다. 무조건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뭐 자연대학은 잘 모르겠어. 자연대학은 우리가 뭐 물리과, 화학과 이런 거 말고 그냥 무슨 공학과라고 하는 이런 공학과 하는 이제 공대에서는 무조건 배우는 걸 5대 역학이 있어요. 뭐 4대 역학인데 뭐 정역학에서 5대 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배울 거고 무조건 배우게 되고, 댓글 얘기 내가 너무 못해가지고 2번 들었습니다. 난 이거 2번 들었어, 수업을. 근데 뭐 나왔더라? D 나왔나 이랬거든? A, B, C, D에서. D는 그냥 이름 쓰면 주는 점수야. 그래서 그때는 좀 안일하게 공부를 해서 했는데, 봅시다. 자, 열이랑 온도라는 게 나와요. 열이랑 온도. 온도는 쉬워. 온도는 그냥 숫자야, 숫자. 기본적인 수치입니다. 어떤 수치냐? 그냥 뜨겁거나 또는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가지를 볼 건데 섭씨 온도가 있고 그다음에 절대 온도가 있어요. 섭씨 온도는 우리가 흔히 쓰는 몇 도 하는 거. 오늘 최고 온도가 몇 도다, 최저 온도가 몇 도다, 일기예보에 나오는 온도가 섭씨 온도입니다. 근데 섭씨 온도는 기준이 물의 끓는 점 그리고 어는 점. 끓는 점 몇 도니? 100도죠. 어는 점은 0도지. 요거를 이제 100등분한 거. 요거를 100등분한 온도를 이제 섭씨 온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도 있고 뭐 100도보다 높은 온도도 있는데 요만큼의 간격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절대 온도는 이제 켈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켈빈. 자, 켈빈인 건데 절대 온도는 기준이 어차피 우리는 절대 온도밖에 안 써요. 왜냐면 섭씨 온도는 이제 섭씨 온도를 쓰는 나라도 있고 이제 화씨 온도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읽더라? 파레나이트인가? 파레나이트라고 읽는데 화씨 온도를 쓰는 나라가 있고 이제 섭씨 온도를 쓰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이제 막 쓰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통일시켰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분자의 운동 상태. 이게 이제 기준이고, 분자가 정지했을 때를 우리가 0켈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0켈빈. 그래서 켈빈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도씨는 섭씨 10도는
283켈빈이고 정확히 따지 않나? 그럼 11도는 284켈빈이죠. 그치? 그럼 이제 0켈빈은 반대로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겠네. 그쵸? 그래야 213도 하면 0도니까. 그래서 0켈빈은 우리가 절대 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없어요. 이제 가상의 온도예요, 가상의 온도. 왜냐면 분자는 끊임없이 운동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가정으로 한 온도가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요만큼이 이제 1차이죠, 1차이. 요만큼도 1차이지, 그치? 그러니까 숫자만 다를 뿐이지 간격은 똑같다. 요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열이라는 건 뭐냐? 열이라는 건 에너지야, 에너지. 열은 에너지. 자, 열은 에너지이고 어떤 에너지냐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할 때 관여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고온에서는 에너지를 이제 뱉어내겠죠. 저온에서 에너지를 받을 건데 이건 잘못된 말이야. 그러니까 고온은 에너지가 높고, 그러니까 고온은 열이 많고 저온은 열이 적다. 이건 틀린 말이야. 알겠니? 이건 틀린 말이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 에너지가 열인 거지. 열이 많으니까 뜨겁고 열이 적으니까 차갑고. 요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 그렇게 쓰죠. 통상 그렇게 쓰는데 과학적 물리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말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열의 이동을 좀 볼 건데 전도, 대류, 복사가 있어. 전도, 대류, 복사. 중학교 때 하지 않니? 니 중학생이긴 하지만 안 하나? 아직 안 배웠나? 열과 우리 생활에서 배우지 않나? 그쵸? 자, 전도는 고체를 통해서 열이 전달되면 전도. 대류는 주로 기체나 액체를 통해서 전달되면 대류. 그 다음에 복사는 전달 물질이 필요 없는 상태. 를 복사라고 하죠. 이런 거야. 라면을 끓여. 자, 불을 질렀어. 자, 물이 있네. 자, 네가 젓가락을 담궈놨어. 쇠 젓가락을 담가놔. 그러면 네가 나중에 담가놓고 쇠 젓가락 만지면 뜨겁지, 그렇지? 그래서 그게 전도야, 그렇죠? 전도. 근데 전도는 열이 어떤 에너지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분자의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젓가락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맨 앞에 분자가 뜨거우니까 막 흔들어. 몸을 떨어. 그럼 이 떨림을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뜨거 하는 게 전도인 거고, 대류는 내가 밑에서 불을 지피지만 위에 물도 뜨겁잖아. 그렇죠? 뜨거운 물이 위로, 차가운 물이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걸 이거 대류라고 하고, 복사는 내가 그냥 여기다 손 대고 있는 겁니다. 굳이 이거 안 만져도 뜨겁죠? 그렇죠? 가스레인지 안 만져도 맞잖아. 그냥 이렇게 해도 뜨겁잖아. 그렇죠? 그래서 굳이 전달되는 물질 없이 에너지 전달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거지. 대표적인 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그렇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쉽게 뭐야? 햇빛이잖아, 햇빛. 햇빛의 전달 물질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냥 오는 거잖아. 햇빛에서 태양에서 그냥 오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열과 온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다시 열과 우리 생활을 보면 중학교 때는 열평형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뭐냐? 간단히 이게 뭐 시간이고 이게 이제 온도일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면 뜨거운 물은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고 차가운 물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서 얘네가 적정 온도에서 이렇게 일정해진다. 이런 걸 배웁니다. 그렇죠? 아닌가? 맞지 않나? 그렇죠? 오늘 배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열평형 온도라고 하죠. 보통 이게 TC라고 얘기를 하는데 열평형 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거 없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으니까 미지근한 물이 된다. 그래서 뜨거운 물은 열을 내보내야 되는 거고 차가운 물은 열을 얻어야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니, 그치? 열을 잃어버리니까 얘는 온도가 내려갈 거고 얘는 열을 받으니까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근데 이런 거라고. 뜨거운 애가 10만큼 열을 내뱉으면 차가운 물은 10만큼 열을 받아야 된다고. 그 양이 같아야 된다고. 됐니? 우리 이런 거 했잖아. 우리 지난번에 기억이 잘 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A, B가 있을 때 A 에너지가 100이고 B가 에너지가 100이야. 근데 A가 B에게 30의 1을 했어. 그 A는 에너지가 70이고 B는 130이라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0, 얘는 플러스 30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마찬가지라고. 얘가 열을 잃은 만큼 얘는 열을 얻어야 된다고. 그 양이 같아야 된다고. 우리는 그거를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과 우리 생활에서 열량이라는 걸 배워요. 지금 중학교 거 그냥 하고 있는 거야. 열량. 열량은 Q라고 쓰고 열량은 이동하는 열의 총량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이동하는 열의 총량. 이동하는 열의 총량. 별거 없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요거 그냥 어렵게 쓴 거야. 그죠? 요거 어렵게 쓴 겁니다. 그러면 열량은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C, M, 델타 T라고 배워. 열량은 C, M, 델타 T. 그래서 C는 비열, M은 질량, 그 다음에 델타 T는 온도 변화가 되고요. 열은 아까 에너지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는 줄이라는 걸 씁니다. 단위는 줄을 쓰는데 우리가 그냥 뭐 다이어트 이런 거 할 때 칼로리 이런 거 얘기를 하죠. 그치? 이런 것도 다 열량입니다. 음식물에 써있는 그 과자 봉지에 써있는 열량이 그냥 요거예요, 요거. 알겠죠? 요거. 자, 그러면 비열이라는 걸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건데 비열 별거 아니야. 자, 비열은 그냥 수학적으로 쓰면 요거죠. 비열은 이거 넘기면 되니까 M 델타 T분의 Q. 그럼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될 건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아는 척 한번 해봤어. 알겠죠?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비열은 뭐냐? 비열은 1kg 혹은 1g 정해져 있어. 양이 정해져 있어. 요만큼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 간단히 이런 거야. 자, 비열이 높아. 어떤 물질의 비열이 높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물질을 1도씨 올리기 위해서는 열을 많이 줘야 된다는 뜻이야. 내가 얘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열을 엄청 조져야 된다고. 됐니? 그 얘기는 얘는 온도가 쉽게 변한다는 뜻이야? 안 변한다는 뜻이야? 안 변한다는 뜻이지, 그치? 내가 열을 열심히 가해야 겨우겨우 1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비열이 높다는 건 그만큼 온도 변화는 낮다는 얘기고 요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물입니다. 물. 얘 다 물로 돼 있지? 그치? 우리 인체는 물로 돼 있으니까. 물이 비열이 엄청 높아. 물이 비열이 엄청 높기 때문에 니네가 여름철에 40도가 안 되는 거고 겨울철에 몸이 마이너스 5도가 안 되는 거야. 됐니? 우리는 꾸준하게 36.5도 또는 37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비열이 높은 온도가 잘 안 바뀌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봐봐. 고등학교 내신에서만 나오는 문제입니다. 내신에서만.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에서만 주로 다루는 거고
이것도 중학교 때 하는 거야. 중학교 때. 자, 물이 있어. 물이 10kg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이거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외우는 겁니다. 물의 비열이 1이다. 이거 외우시는 거고. 얘가 지금 온도는 20도라고 하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20도. 근데 내가 뜨거운 금속을 집어넣을 거예요. A라는 금속을 집어넣겠습니다. 비열은 0.1이라고 할게요. 그럼 비열이 작으니까 얘가 온도가 잘 변하는 애겠죠. 그렇죠? 온도가 잘 변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질량은 뭐 한 2kg라고 칠게요. 2kg. 그 다음에 온도는 100도라고 하겠습니다. 100도. 그럼 둘을 섞었을 때의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온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이 상황과 이 상태, 물과 지금 이 상태의 물과 이 상태의 금속을 섞으면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되냐? 100 더하기 20에 반띵하면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안 나오겠죠, 당연히. 별거 없어? 아까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애는 뜨거운 녀석이니까 차가운 거랑 섞으면 열을 잃어버릴 거고 물은 열을 얻을 거란 말이야. 그렇지? 물은 열을 얻는다고. 그럼 똑같다고 그 양이. A가 잃어버린 열량과 물이 얻은 열량이 똑같다고.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CMT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A는 C, M, T니까 100에서 TC 빼면 되겠죠. 100에서 TC. 변화량은 보통 플러스로 맞췄으면 됩니다. 알겠죠? 변화량은 플러스로. 얘가 100보다는 낮을 거 아니야. 그치? 섞였으니까. 자, 그럼 물은 B열 곱하기 C, M, T는 델타 T는 TC 빼기 20이 되겠죠. 그치? 그렇잖아. 얘가 20보다는 높을 거 아니니. 그쵸? 합치면 그 양이 같다. 그러면 간단한 1차 방정식이니까 요거는 구할 수 있겠죠. 그치? 여기까지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이제 잘 몰라도 되는 얘기긴 한데 지금 한 것 중에서 요거만 알아두셔도 요거와 요거 그러니까 얘 하면 계산 문제보다는 요거 어디 있니? 얘 누군가가 잃어버린 에너지와 얻은 에너지는 똑같아야 된다. 내가 잃어버린 에너지와 얻은 에너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열에 대한 전반적인 걸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할 걸 보겠습니다. 오늘 할 거 지울게. 오늘 할 거. 오늘 할 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봐. 이게 그러니까 물리를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푸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푸는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연력학 1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2법칙 두 가지를 배울 건데 1법칙이 2법칙보다 한 100배 어려워요. 100배 어려우니까 요것만 하면 됩니다. 요게 대략 아마 이론 설명을 한 40분? 한 그 정도 될 거고요. 근데 2법칙은 한 5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2법칙은.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상기체라는 게 나옵니다. 이상기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막 공기저항도 없고 마찰도 없고 이런 거 하잖아, 그렇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좀 상황을 심플하게 하려고. 니네가 계산하기 편하네. 상황을 좀 심플하게 하려고. 마찰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는 거라고. 그럼 이상기체는 뭐냐?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기체를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야. 자, 이상기체는 분자 사이에, 기차의 분자 사이의 인력을 무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텐셜 에너지는
무시해요. 포텐셜 에너지 무시합니다. 오롯이 나는 뭐만 생각하냐? 이상기체,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이 할 때는 이 기체의 운동 에너지만 생각을 합니다. 운동 에너지만. 그러니까 이 기체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오롯이 운동 에너지만 되는 거야. 됐니? 원래는 운동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의 위치의 에너지였는데 이거 생각 안 한다고 우리는. 알겠니?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자. 반대로. 문제에서 이상기체라는 말이 없으면 분자 간 인력도 무시하면 안 되고 위치 에너지도 생각해줘야 되고 운동 에너지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상기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땡큐야. 알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자, 그 다음에 문제 푸는 5단계가 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중학교 때 보일-샤를 법칙을 합니다. 정확하게 몰라도 돼. 보일-샤를 법칙을 해요. 보일 법칙은 뭐냐?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 압력을 2배 주면 부피가 2배 줄어든다. 이게 이제 보일 법칙이고요.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 이게 샤를 법칙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쭈글쭈글한 풍선을 뜨거운 물에 올려놓으면 기체가 팽창해서 풍선이 팽팽해진다. 뭐 요거입니다. 요거 하는 겁니다. 얘네 합쳐. 이걸 합치면 PV는 nRT라는 식이 나오고 우리는 이거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름까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PV는 nRT라고 하시면 돼요. 자, P는 압력, 얘는 압력, V는 부피, N은 몰수, R은 그냥 상수고요. 델타 T 이제 너무 많이 하죠. 온도. 그치? 근데 우리 몰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치? 몰수는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 지금까지. 화학 시간에 나온 거라서 몰라도 됩니다. 몰수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은. 상수 몰라도 됩니다. 상수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식이 깔끔해졌지? 식이. 그냥 PV는 T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조금 원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비례한다 이렇게 할게요. 비례한다. 뭐 등으로 써도 큰 상관은 없는데 그냥 비례한다. 이 정도. 이게 이제 1번이야. 1번. 자, 두 번째.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 별거 없어요. 자, 풍선 안에 내가 불었어. 이산화탄소 들어있겠지, 그치? 내가 풍선을 불면 풍선 안에 이산화탄소가 다 들어있을 거 아니야? 풍선 안에 기체 분자가 5개 있다고 칩시다. 5개. 요거 한 마리만 조지는 거라고, 이거 한 마리만. 내가 이거 한 마리만 조사를 할 거야. 이 한 마리. 그럼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오롯이 온도에만 비례를 합니다. 알겠니? 그냥 온도가 뜨거워지면 얘 속력이 빨라. 그러니까 온도가 뜨거워지면 기체의 속도 상관없어요. 속력이 빨라지고 속력이 빨라지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뭐 압력이 높아졌다. 부피가 작아졌다.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그 압력이 어쩌고 저쩌고 부피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온도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게 문제라고. 이거 마지막엔 얘를 보고 에너지를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워요. 자, 세 번째. 한 3주 쉬니까 정신이 없죠. 자, 세 번째. 내부 에너지가 있어. 내부 에너지는 U라고 표기하고 얘는 운동 에너지를 전부 합치면 U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 그대로 갈게. 얘
얘 운동 에너지가 만약에 10이야. 만약에 10이야. 그럼 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10자리가 5마리 있는 거지. 그치? 기체 분자 5개 있으니까. 그럼 내부 에너지는 50입니다. 그쵸? 내부 에너지는 50. 어렵니? 아니죠? 그럼 얘가 에너지가 만약에 100이야.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500 되겠지. 그치? 100자리가 5개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면 당연히 내부 에너지가 커지겠네. 그쵸? 이게 10대면 50이고 20대면 100이고 30대면 150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높아지려면 온도가 높아야 된다며. 그쵸?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속력도 빨라지는 거고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거고 내부 에너지도 커지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에너지가 그냥 다 커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뜨거워지면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게 뜨거워진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잖아. 그쵸? 뜨거워지면 내가 얘를 뜨겁게 하면 에너지들은 증가하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기체 분자가 한 일인데 증명 과정을 하진 않을게. 공식으로 얘기를 할게. 증명 과정은 또 헷갈리니까. 자,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겁나 중요해요. 기체가 한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로 얘기를 합니다.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자, 얘기는 할게. 얘기는 할 건데 기억은 안 해도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실린더 주사위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럼 피스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주사위가 이렇게 있을 거야. 기체가 이렇게 있을 거고 내가 여기에 열을 가했어. 그럼 안에서 기체들이 막 따는데 움직임이 활발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얘를 이렇게 밀 거야. 얘를 이렇게 밀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건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는데 보통 압력을 면적분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적분의 힘. 그래서 쓰면 요 피스톤 면적이 있겠죠, 그렇죠? 면적. 요만큼을 이제 S만큼 갔을 거고. 그럼 힘은 면적 곱하기 압력, 그 다음에 이동거리. 근데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부피잖아. 그치? 그래서 나온 공식인데 몰라도 됩니다. 어차피 잘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봐봐. 내가 이거를 얘기를 맨날 해주긴 하는데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 어차피 증명 과정은 별로 관심 없잖아. 그렇죠? 증명 별로 관심 없으니까. 자, 지울게 그냥. 자, 잘 봐.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 다시 잘 봐. 압력이래.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인데 잘 생각해야 돼. 부피라는 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 부피라는 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 압력도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내가 세게 누를 수도 있고 살살 누를 수도 있는 거라고. 단 압력은 무조건 양수야. 알겠니? 압력이 음수인 건 없다고. 압력을 살살 줬다 세게 줬다 둘 중 하나인 거지. 압력을 이렇게 주면 플러스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되면 압력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조금 값이 작은 거고. 이렇게 되면 내가 압력을 세게 준 거야. 값이 좀 큰 거고. 자,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 델타 V는 우리가 양수라고 할 거고 부피가 작아지면 델타 V는
음수라고 할 거예요. 음수. 자, 그러면 이거 양수고 이거 양수야. 그러면 1도 양수. 이거 양수인데 이거 음수야. 그러면 1은 음수지. 했니? 됐어? 그러면 1이 0보다 크다. 1이 0보다 크다. 우린 이거를 2를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2를 했다. 자, 1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2를 받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에너지의 출입을 얘기를 하는 거야 항상. 자, 100이야. 아까도 얘기했지? 2를 30 했어. 그럼 얘는 에너지가 70 되고 얘는 130이라며. 그치? 에너지가 줄어든 애는 2를 했다인 거고, 에너지를 받은 2를 받은 애는, 에너지가 늘어난 애는 2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니? 근데 헷갈리면 안 돼. 1이 플러스야. 2를 했어. 그럼 에너지는 줄어든 거야. 알겠죠? 이제 개념을 여기서 조금 어려워. 씨발 값은 플러스인데 에너지는 줄었대.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져. 여기서. 그래서 조금 헷갈려. 많이 헷갈려. 자, 나도 알아. 니네가 지금 얘 뭐야? 이런 나도 알아. 야 씨발 저게 뭐냐? 나도 안다고. 니네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보고 있는지. 야 씨발 시험 끝나가는데 뭐 그지 같은 거 알아. 나도 알아. 충분히 알아. 니네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칠판을 쳐도 나도 안다고. 나도 느끼고 있어. 야 내가 지금 얘네를 데리고 와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건가? 나도 알아. 근데 어떡하니? 우리가 주어진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 난 이게 역할이고 니네들 여기 짓고 있는 게 어떡하니? 나도 정해진 진도가 있는데. 나도 싫어. 금, 토, 일, 월, 화잖아. 그치? 우리가 요일이 어제가 금요일이죠. 금, 토, 일, 목요일이 어린이날이었지. 그치? 목, 금, 토, 일, 월, 화 6일이지. 맞지 않나? 목, 금, 토, 일, 월, 화. 나 수업 니네 하나 있어. 나 이것 때문에 여행을 못 갔다. 그러니까 나도 참고 오고 여러분들 참고 온 거잖아. 그렇잖아. 어디 놀러 갔는데 물론 내가 그러진 않았겠지. 씨발 물리 수업 들어야 되니까 여행 못 간다.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랬어? 그렇다면 너무 고마운데? 그래? 알았어. 고마워.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할게. 알았어. 아무튼 나도 알아. 무슨 마음가짐인지. 어쩔 수 없다. 여기까지가 이제 힘든 과정이야. 여기까지 지나면 없어. 뒤에 그냥 다 그냥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뒤에 거 별거 아니야. 여기까지가 좀 힘들어. 내가 말했잖아. 이거 2번 들었다니까? 나 이거 2번 들었어. 대학교 때. 생각해봐. 대학교 때 공부를 그래 열심히 하지 않겠니? 대학생이 되면? 그냥 할게. 얘는 오늘도 마음을 먹고 왔구나. 이 새끼들 대답 안 해야겠다. 이 새끼. 오늘 오랜만이니까 더 대답을 안 해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왔지. 이렇게 새끼. 요새 좀 긴장이 풀어졌지? 그래. 오늘 악착같이 내가 대답을 안 한다. 이렇게. 자, 다 했어. 이게 4번째야. 4번째. 5번째 맞아. 끝났어. 5번째. 연력학 1법칙. 연력학 1법칙. 얘는 Q는 열량, Q는 델타 U 플러스 W. 델타 U 플러스 W. 그래서 자, Q는 열량이었죠. 아까 열량. U는 에너지야. 에너지. 어차피 열량도 에너지였어. 그치? 열량도 에너지야. 열량도 에너지. 이동하는 에너지야. 얘도 에너지야. 그러니까 변화니까 얼마나 플러스가 됐냐 마이너스 됐냐 요거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 W도 플러스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예시로 볼 거야. 잘 봐. 만약에 이게 플러스 30이고 얘가 플러스 70이야. 그럼 문제. 얘는 얼마야? 너무 어렵지. 플러스 30 더하기 플러스 70은 10을 너무 어렵지. 플러스 100. 그쵸? 플러스 100. 잘 들어야 돼. 이게 어렵다 이제. 이걸 한국말로 읽는 게 어려워 이제. 아니 플러스 100은 플러스 30 더하기 이걸 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보기에. 플러스란 얘기는 자 Q가 양수란 얘기는 흡열이란 얘기야. 열을 받았다. Q가 음수란 얘기는 열을 뱉었다란 얘기야. 다시 Q가 플러스 흡열. 내가 에너지를 받았다.
마이너스. 아, 내가 에너지를 뱉었다 이 얘기라고. 됐니? 자, 플러스 30은 당연히 에너지가 늘었다는 뜻이겠어?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어? 늘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야, 어렵냐? 변화가 플러스면 늘어났다고. 이게 뭐 어렵니? 니네가 용돈 10만 원이 증가해서 그럼 니네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용돈기 입장에. 너무 오랜만에 썼다, 용돈기 입장에. 이거 안 쓰지, 이런 거. 요새 어플도 있잖아. 그쵸? 자, 어쨌든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니네 엄마가 100만 원을 너한테 줬다고. 근데 너 지갑에 30만 원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70만 원 어디 갔어? 썼겠지. 그렇잖아. 누가 뺏어가든 썼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라고. 했니? 근데 이게 어렵다고. 플러스 72지만 내가 70만 원을 쓴 거라고. 이게 어려워, 해석이. 자,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잘 봐. 네가 100만 원 받았어. 근데 네 지갑에 30만 원밖에 없네. 왜? 네가 70만 원 썼으니까. 자, 조금 더 이제 바꿔볼게. 순서를 바꿔볼게. 내가 70만 원 썼어. 씨발, 근데 내 지갑에 30만 원 있네? 땡큐. 왜? 네가 100만 원 줬으니까. 됐니? 똑같은 말이잖아. 다르니? 내가 뭐가 다르게 해야 되나? 아니죠? 그쵸? 똑같은 말이잖아. 요런 말들이 보기에 써있다고. 아, 물론 100만 원은 안 써있겠지. 그렇잖아. 얼마큼 줬다 이렇게 써있을 거 아니야. 얼마큼 받았냐. 그죠? 자, 연력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뭐야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생각해. 그냥 내가 예전에는 야 이거 별거 아니고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차피 이해가 안 돼. 그치? 어차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을 하듯이 문제를 풀 거야. 자, 수학을 하듯이 문제를 풀 거야. 별거 없어. 지금 정도면 이차함수를 하지 않나? 이차함수 하지 않나? 그쵸? 간단해. 이차함수가 있을 때 여기 얼마고 이가 얼마고 뭐 대충 요 기울기 얼마고 이런 거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됐니? 아, 수학으로 그렇잖아.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잖아. 그치? 이게 뭐 구하려고 하면 뭐 공식 쓰고 이것저것 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그런 공식을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요것만 하고 잠깐 쉴게. 공식만 정리할게. 자, 이상기체 상도명령식. 아, PV는 T. 아, 압력, 부피 곱한 게 온도랑 비례한다. 요거 다야. 요게 다. 그다음에 기체 분자 에너지나 내부 에너지는 다 온도에 비례하는구나. 이게 끝이야. 그죠? 온도에 비례한다.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한다.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 증가한다. 자, 기체가 한 일. 압력은 PV. 공식 요거 2개 할 거야. 미안해. 3개 할 거야. 미안해. 3개. 요거 3개 할 거야. 3개. 오늘 요걸로 그냥 쓸 거야. 요걸로. 얘 3개. 야, 얘 별거 없어. 저 그냥 똑같은 말이야. 부피가 늘어났어? 1 플러스. 부피가 줄어들었어? 1 마이너스. 일단 요거만 하자. 씨발 했다 말았다 이건 모르겠고 얘가 부피 증가하면 플러스, 부피 감소하면 마이너스. 요게 그냥 요거 다야. 그다음에 Q는 델타 L 플러스 W. 이런 공식이 있구나만 봐. 알겠지? 이런 공식이 있구나. 이런 게 몰라. 씨발 그냥 왔는데 모처럼 왔는데 연력학이라는 걸 한대. 이런 공식 쓴대. 요 정도 보자. 알겠지? 요 정도. 그냥 공식 3개 갖고 그냥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겠죠? 문제 푸는 방법을.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봅시다.